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를 알면 고객의 심리가 보인다. 컬러 마케팅 강의를 맡은 권하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컬러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장님들에게 제안해 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각과 컬러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컬러의 상징성과 브랜드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컬러의 성질을 적용하는 법, 마지막 4번째 컬러 마케팅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번 강아지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가을에 단풍을 보러 많이들 산책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강아지를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고 귀엽고 하얀 이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답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답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강아지 귀가 굉장히 쫑긋하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강아지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너무 귀엽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강아지의 목소리가 어쩜 저렇게 애교가 가득한지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강아지 이 목에 있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되게 경쾌하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저 강아지 하얀 털 너무 폭신하고 너무 부드럽겠다 라고 어떤 만져보고 싶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을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면 댕댕이 귀여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 답안을 한번 보셨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눈에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고 또 이 귀에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고 손에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정보 없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 좀 감각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언어를 뱉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강아지 귀가 쫑긋하네 라고 하는 강아지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귀의 모양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 목소리, 강아지가 헥헥거리거나 혹은 강아지가 멍멍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또 보면 강아지의 털이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 만져보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이 손으로 만지면서 전달되는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감선호 표상체계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실행되는 표상체계를 바로 오감선호 표상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눈, 귀, 코, 입, 손 총 5가지의 이 오감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주신 걸 한번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아지 생김새가 너무 귀엽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감 선호 표상 체계에서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요, 무려 87% 정도를 의지하고 그 이후에는 청각, 소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는 후각, 미각, 촉각의 순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정되어지는 오감 선호 표상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각이 무려 87%라고 했는데요. 이 시각은 어떠한
좀 체계가 있는지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시각, 실제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요소이고 인간이 시각적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 요소가 무려 6가지나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색채입니다. 색채,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검은색 이렇게 색으로 인지하는 컬러를 의미한다라면 형태, 모양을 의미하겠죠. 동그란 모양인지, 하트 모양인지, 뾰족뾰족한 세모 모양인지 이런 모양을 의미할 거고요. 크기는 크기가 큰지 혹은 좀 작은지 혹은 아주 길쭉한지 이런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질감은요. 부드러울 것 같은지 뾰족뾰족하고 까끌까끌해서 아플 것 같은지 혹은 말랑말랑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질감 처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음영은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은요. 이 공간이 원형으로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각형 형태의 방의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각으로 인지를 하는 데 필요한 총 6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컬러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색채가 되겠습니다. 색채를 가장 빠르게 인지한다라고 미국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60% 정도가 우리가 시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컬러 마케팅은 어떤 정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색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법이 바로 컬러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컬러 마케팅의 효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컬러 마케팅의 효과는요. 우리가 대상 고객,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가 좀 많은지 좀 적은지 이런 것들이 나의 대상 고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컨셉이 좀 발랄하고 귀여운 컨셉인지 좀 자연주의의 컨셉인지 혹은 좀 차분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컨셉인지에 따라서도 이 컬러를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시지는요. 슬로건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마케팅의 효과는 우리의 좀 욕구,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의 어떤 확산, 또 상품의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충성도가 약하거나 충성도가 약하다는 건 어쩌면 내가 이제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많지 않다. 이럴 때에는 좀 충성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또 가격 차이가 아주 적을 때에는 컬러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도 내 고객의 좀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미 생각을 한번 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컬러의 컨셉을 가지고 내가 좀 매칭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러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레드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우리 사장님들 레드 컬러 빨간색 좋아하시나요? 빨간색은 컬러 마케팅에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식품 관련 브랜드 광고에 굉장히 적합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공복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식욕을 돋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혹은 우리가 여기에 가면 모든 거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레드라고 하는 컬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레드라고 하는 컬러를 활용하면서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감 혹은 좀 흥분감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매장 내 테이블 회전율을 상승시켜서 식품 관련 브랜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컬러가 레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레드를 식품에만 활용하느냐? 무조건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에서 아주 많이 보고 있는 하나의 어플,
앱이 있죠. 네, 이런 광고 또 어떤 다양한 내용들도 네, 빨간색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식품 광고 혹은 대형 마트들에서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빨간색도 아주 선명한 빨간색부터 혹은 와인이라고 하는 좀 불그스름한 이런 좀 진한 레드 컬러도 있는데요. 빨간색에는 열정, 강한, 에너자이저, 다이나믹, 또 혹은 생명, 또 피, 모험, 용기, 적극적이고 좀 단호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작품은 어떤 명화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빨간 방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빨간 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을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사방이 다 빨간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방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할까요? 이 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빨리 하고 좀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요, 이 모든 색깔 중에 태초의 컬러였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하고자 할 때에도 빨간색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의 컬러가 뭔가를 도전적으로 내가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의욕이 많다라고 할 때에는 레드 컬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네, 바로 주황색, 오렌지 컬러입니다. 이 오렌지 컬러가 브랜드에 좀 적용이 되었던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오렌지라고 하는 컬러는 즐거운 관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게 이 오렌지 컬러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도 어떤 즐거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컬러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오렌지 컬러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렌지 컬러에는 즐거움, 창조적인, 활발한, 친근한, 긍정적인, 장난스러운, 자신감, 사교적인, 온기, 열광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렌지라고 하는 컬러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함께 섞이면 나오게 되는 컬러예요. 그렇다 보니까 레드의 열정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되게 톡톡 튀면서 나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면 오렌지 컬러를 적극 활용하시는 방향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유연하고 친근한 브랜드 광고에 아주 적합한 컬러이고요. 자신감과 밝음을 상징합니다. 명시성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의 주목도 아주 상승이 되는데요. 이 명시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컬러의 성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때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 사진으로 보고 있는 사진들만 딱 보셔도 내가 눈에 뭔가를 띄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메모지 그리고 이 레드 컬러가 많이 있는 이 대형 마트 중에서도 옐로우 컬러를 활용하고 있는 마트도 있거든요. 혹시 떠오르시는 곳이 계시다면 그곳도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랑 같이 활용을 해서 노란색을 더 많이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의 컬러에도 옐로우 컬러가 숨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노란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노란색에는 순수한, 발랄한, 생기 있는, 낙천적인, 만족스러운,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이기적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혁신적인 희망, 밝음을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노란색을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아마 아이들이 타고 있는 노란색 버스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도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노란색 가방이나 혹은 노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다거나 또 노란색 우산을 쓰고 있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노란색은 아이들의 컬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얘기만 많이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 노란색에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도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노란색은 아이들의 컬러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주목성이 아주 높은 컬러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또 노란색은요, 우리의 좀 어떤 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가슴 아픈 사건에서도 노란색의 리본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좀 슬픔에 대해서 희망하는 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란색의 컬러를 활용을 하여서 매달아 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초록색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린 컬러라고도 하는데 자연 친화적 브랜드 광고에 적합한 컬러입니다. 청정하고 깔끔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 초록색에는요, 평화와 중립,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초록색은 어디쯤 위치해 있나요? 네, 초록색은 무지개의 정중앙, 빨간색부터 이 보라색의 사이에 있는 컬러이죠. 그렇다 보니까 평화와 중립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초록색은 아까 아이들의 상징인 노란색과 파란색의 중간의 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섞여서 나오는 컬러이다 보니까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내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예시, 사진에도 보시면 우리가 검색을 뭔가를 할 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혹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들 등에서도 와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할 때 초록색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지쳤을 때에는 힐링을 하러 여행을 많이 가죠. 이렇게 힐링을 하러 여행을 갈 때에는 뭐 이렇게 산이 있거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초록색을 봤을 때에는 눈도 아주 편안해지면서 또 마음도 같이 편안해지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선함입니다. 아무래도 초록색은 자연의 컬러이고 우리가 어떤 좀 신선한 음식을 야채를 먹는다고 하면 그린 컬러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초록색 자연의 색은 신선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화함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가면 언제나 나를 편안하고 좀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온화한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초록색,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가 왜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면 초록색은요, grow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먼저 시초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성장을 한다 생각해 보면 자라면 자랄수록 공간도 더 넓어져야 되고 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도 훨씬 더 많이 넓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초록색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화로운, 재생, 조금은 미숙함, 평온함, 희망, 편안함 이런 메시지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입니다. 아마 이 블루라고 하는 컬러를 활용하고 계시는 곳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 광고에서 좀 적합한데 신뢰와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블루를 쓰고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프랜차이즈나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메신저를 활용할 때에도 이 블루 컬러를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루라고 하는 컬러에는 소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SNS를 좀 상징하는 그런 어플들의 브랜드 컬러가 블루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뢰, 소통할 수 있는 컬러, 곧 블루. 그러면 블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신뢰,
소통. 제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키워드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고요한, 통찰력, 고집. 네, 요 세 가지 키워드. 또 이어서 차분한, 예리한, 섬세한, 이성적인 그 이후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어떻게 보면 파란색 중에서도 파스텔 블루의 컬러보다는 진한 네이비 컬러라고 우리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이비 컬러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새벽에, 밤 하늘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죠. 혹시 우리 사장님들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시다라면 내가 언제 그 새벽에 밤하늘을 올려봤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그 새벽에 밤하늘을 올려보기보다는 뭔가 고민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는 새벽에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밤하늘 곧 네이비 컬러라고 연관을 지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네이비 컬러 안에는 그래서 고요한 내가 무엇인가를 잘 선택을 하기 위한 통찰력 그리고 또 고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느라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내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빗대어서 고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함께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라색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보라색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광고에 적합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주고자 할 때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예시 사진만 보셔도 내가 이 브랜드는 어디서 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보라색이라고 하는 컬러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라색, 이 보라색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로맨틱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어서 신비한, 우아한, 그리고 정신적인, 지혜로운, 호화로운, 환상, 인류, 모험, 세련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을 보시면서 아마 정신적인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보고 물음표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은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 사람의 몸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컬러 에너지 포인트라고 하는 정식 명칭에서 사람의 몸을 하체는 빨간색, 허리는 주황색, 신장은 노란색, 그리고 심장은 초록색, 그리고 목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 몸에 맞게 색깔을 같이 매칭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이 사람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는 보라색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올려놓는데요. 아무래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함께 나오는 컬러죠. 그렇다 보니까 차가움과 또 따뜻함을 같이 갖고 있는 컬러라서 많은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하고자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적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가움과 따뜻함을 완벽하게 갖고 가고자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류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같이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홍색입니다. 네, 핑크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브랜드 광고에 좀 적합한 컬러이고 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주고자 할 때 핑크색 컬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컬러라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화장품 광고 혹은 또 우리가 좀 좋아하는 디저트 광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 광고에도 이렇게 핑크색, 분홍색 컬러가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달콤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선물과도 같은 컬러 그리고 온화하고 연민 어린 달콤함, 연약한, 보살핌, 애정 네, 이 키워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관을 핑크색 리본을 메어서 갖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 죽음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거기에서 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핑크, 분홍색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좀 선물을 주는 혹은 또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할 때의 포장 재료로 핑크색 컬러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보면 까만색만, 검은색만 많이 쓰거나 오로지 온통 하얀색을 쓰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흰색을 쓰거나 검은색을 쓰는 그런 브랜드들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을 같이 함께 쓰다 보니까 제가 블랙 앤 화이트를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수하고 좀 완전한 가공되지 않은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리고 미니멀리즘과 실용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혹은 고급스럽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좀 전달하고자 할 때 블랙 앤 화이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의 의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검은색은요. 세련된, 진지한, 억제된, 인상적인, 신비한, 품격 있는, 강력한, 고전적인, 현대의 혹은 공포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검은색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 곳이 보통은 어디에 갈 때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곳이거나 혹은 아주 좀 오늘은 가서 나의 어떤 애티튜드, 매너를 잘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블랙이라고 하는 컬러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컬러의 이미지는 그대로 브랜드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이트입니다. 네, 깨끗한, 완전한, 결백한, 순전한, 확실한, 정교한, 빛나는, 신성한, 차가움, 희망,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흰색을 입고 가는 장소들 마찬가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혹은 내가 정말 흰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좀 내가 순전한 느낌 혹은 좀 빛나는 느낌 이런 걸 줄 때 흰색을 쓰는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차가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온통 하얀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가면 그 공간에서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낄지 혹은 좀 차갑기도 하고 좀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흰색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좀 극과 극의 느낌을 갖고 있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컬러는 이처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주말이면 이 온 가족이 먼 길을 달려서 이케아로 찾아가게 하는 힘에는 컬러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안내해드린 빨간색부터 흰색과 검은색까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핑크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좀 사랑스럽고 노란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좀 싱그럽고 아이들이 떠오르고 초록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편안해지고 힐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처럼 색깔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에너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걸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브랜드 컨셉에 맞는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는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나의 브랜드에는 어떤 컬러 마케팅을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 아까 주셨던 댓글창에 문의 주시면 제가 보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브랜드가 열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을 하는 느낌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레드 컬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통통 튀고 발랄하고 좀 상큼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주목받고 싶은 그런 컬러를 써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렌지 컬러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예리하기도 한 노란색 있겠고요.
이어서 초록색,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 컬러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 파란색이 있겠고요. 우아하고 좀 신비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바이올렛, 보라색이 있겠습니다. 사랑스럽고 포근한 이미지, 분홍색, 핑크색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흰색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도시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면 블랙 컬러, 검은색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색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이런 브랜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온통 초록색으로 하거나 온통 보라색으로 했다라거나 혹은 그 장소를 온통 빨간색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컬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100%에서 30%만 그 메인의 컬러를 활용을 해서 그 컬러가 더 돋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브랜드 컬러를 어떤 컬러로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그 브랜드 컬러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쏙쏙 잘 들어오게 30%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색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색의 성질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성, 두 번째, 주목성인데요. 명시성과 주목성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동감, 경영감, 중량감, 온도감 이렇게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시성은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노란색이 조금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 어떤 색이 도로에서 가장 눈에 잘 띄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위험한 부분을 표시를 하거나 주의하세요를 표시를 할 때에는 검은색에 노란색으로 눈에 아주 잘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녹색과 노란색도 보색 관계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또 파란색과 흰색을 함께 써서 명시성을 높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목성은요, 시선을 강하게 끄는 걸 의미하는데요. 흰색보다는 난색은 따뜻한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주황색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컬러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눈에 좀 잘 띄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던 기억 나시나요? 그 형광펜의 컬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요즘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딱 한 가지 형광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했을 때 눈에 쏙쏙 들어오게 했던 효과를 떠올려 보시면 이 주목성에는 따뜻한 색깔들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운동감인데요. 같은 크기의 색이라도 진출, 앞으로 가는 느낌인지 혹은 좀 뒤로 후퇴하는 느낌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따뜻한 색, 이 컬러들은 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준다면 어둡고 차가운 느낌,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좀 후퇴, 뒤로 물러서서 있는 느낌이 난다. 이게 바로 색의 운동감입니다. 이어서 경영감인데요. 경영감은 부드럽고 딱딱함, 이 두 가지를 이제 색으로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색을 보고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건 밝고 따뜻한 색이 되겠죠. 이어서 딱딱함을 느끼는 컬러는 어둡고 차가운 한색이 되겠습니다. 중량감입니다. 색의 밝기에 따라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을 의미하는데 밝음은 좀 가볍게 느껴지게 될 거고요. 어두움은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온도감입니다. 색에 의해서 따뜻해 보이는지 또 차가워 보이는지인데요. 아무래도 따뜻해 보이는 건 난색이 될 거고 좀 추워 보이는 건 한색이 되겠죠.
네, 이제 세계 대비 효과인데요. 앞서서 제가 전체 100%에서 30% 정도만 나의 핵심 브랜드의 컬러를 핵심적으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컬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대비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배색이 서로 좀 다름을 강조할 수 있다 보니까 색의 밝기, 선명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목성과 명시성이 커진다라는 정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색상 대비에 있는 색깔 한번 볼까요? 같은 빨간색이지만 주황색과 있는지, 초록색과 있는지에 따라서도 네, 어떤 빨간색이 더 선명해 보이는지가 달라지겠죠. 이어서 명도와 채도의 대비입니다. 명도는요, 색의 밝은지 어두운지, 그리고 채도라고 하는 건 색이 선명한지 흐린지, 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바탕색의 명도가 높을 때, 바탕색이 밝을 때, 가운데의 컬러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좀 브랜드의 컬러가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다 라고 했을 때 하얀색 바탕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보라색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의 좀 큰 쪽의 컬러가 더 선명하고 밝아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컬러를 글씨체로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글씨도 얇은 것보다는 좀 두껍게, 굵게 해서 거기에 컬러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컬러 마케팅의 트렌드는 단순하게 우리 브랜드가 이 컬러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의 컬러로만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컬러 마케팅의 트렌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전제품 혹은 뭐 소품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의 환경 그리고 또 뭐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가서 여기에 있는 컬러만 선택을 해야 했다라면 요즘에는요, 저는 좀 이런 색깔로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하게 내가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업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컬러 마케팅 트렌드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브랜드의 컬러는요, 선택이 아닌 설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명함의 핵심 컬러를 어떤 컬러로 할지 고민을 하면서 컬러칩을 보고 이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이번에는 이 컬러로 명함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칩을 보고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브랜드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 스토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지 어떤 목적은 무엇인지 네, 이렇게 스토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컬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과 컨셉트를 좀 뒷받침하시게 되면 더욱더 컬러를 차별화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창을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번에 손쉽게 다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의 대상, 그들의 나이, 성별, 연령, 그리고 주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타겟의 어떤 고객들의 좀 선호하는 컬러가 무엇일지, 내가 그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즐거움인지 혹은 차분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컬러를 한번 다방면으로 배치를 해보시면 우리 사장님들께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컬러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질문 시간인데요. 네, 이 Q&A를 가지고 혹시 좀 질문을 주시면 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컬러를 컨설팅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은행에서 혹은 뭐 금융권에서 우리가 이번에 브랜드 컬러를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어떠신가요? 하고 이제 자문을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기관을 떠올려 봤을 때에는 그곳엔 어떤 컬러가 좀 적합할 것 같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은행, 금융권의 컬러가 레드 컬러인 게 좋을까요?
혹은 옐로우, 노란색인 컬러가 좋을까요? 우리가 주로 가는 어떤 금융기관들의 색깔들을 떠올려 보면 빨간색, 레드 컬러를 활용하는 건 대체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핑크 컬러를 쓰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한 고객이 좀 뭐 여성 고객이다라고 하면 핑크 컬러를 쓸 수도 있지만 나는 여성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상대를 하는 어떤 금융기관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합한 컬러는 아마 블루 컬러가 되겠죠. 그리고 블루 컬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색깔, 아까 제가 안내해드렸던 뭐 보색 이걸 떠올리시면서 노란색을 쓰게 되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을 때 과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하고 이미지가 잘 맞을까? 떠올려 보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루 컬러에는 같이 그레이, 근데 그 그레이 컬러도 너무 어두우면 좀 무거운 것 같으니까 그레이의 컬러, 회색의 컬러를 조금 밝혀서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의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뭐 7, 회색을 3, 7대 3의 비율로 같이 매칭을 하는 그런 컬러의 컨설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내부 혹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샵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도 온통 파란색과 온통 회색으로 해야 할까요? 또 그것 역시 아니겠죠. 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파란색과 회색을 적절하게 30% 정도만 매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컬러가 많이 돋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뷰티와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뷰티 하면 아마 첫 번째로 많이 떠올리시는 컬러가 아무래도 좀 핑크 계열? 혹은 뭐 레드 계열을 많이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중에 정말 많은 핑크색을 쓰고 있는 뷰티 브랜드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뷰티 브랜드들이 모두 다 핑크색을 쓰고 있을까요?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좀 컨셉은 조금 더 보라색을 좀 밝은 연보라색을 쓰겠다. 혹은 이 연보라색을 쓰면서 좀 보색에 관계가 있는 좀 형광색의 연두색을 같이 써서 이 보라색이 더 돋보이게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주로 타겟으로 하는 좀 고객에 맞춰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제시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실제로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샵을 운영하셨어요. 이제 스파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한 5분 정도 오셨는데요. 그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여성의 몸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핑크 색깔 가운을 입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파마다, 샵마다 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조금씩은 다르세요.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컨셉이라서 우드를 활용하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보라색에 빨간색이 조금 더 섞이면 자주색이라고 하는 컬러가 되는데 이 자주색을 좀 더 활용하고 싶고 우리는 물을 좀 더 좋은 물을 쓰니까 물방울 형태의 하늘색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여기에서 차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컨셉에서 무엇을 좀 더 나의 핵심 가치로 가져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를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컬러는 사실 아주 많은 컬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빨간색도 밝은 빨간색이 있고 어두운 빨간색이 있고 하늘색, 뭐 파란색, 네이비색이 있습니다. 아까 안내해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실 때에는 메일로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컬러를 알면 우리 고객의 심리도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브랜드에도 보다 더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 마케팅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